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미국 국방부 정보당국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이르면 내년 미국 서부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방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북한은 괌을 화성 12호로 포위 사격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로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됐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과연 무엇일지 주목되는데요. 어쨌든 한반도의 위기지수는 급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런 북한 리스크에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할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미국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의 정보당국 얘기부터 해보죠. 네. 이제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그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그 ICBM의 그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첫째로는 핵탄두 소형화, 두 번째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확보가 이제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이미 해결됐다는 이제 미 정보당국의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 직전에 이제 도달했다, 이런 평가이기도 합니다. 예.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이라고 하죠. DIA의 보고서 요약본을 이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단독으로 입수를 했다는 건데요. 이 7월 28일자로 작성된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는 이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즉,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라고 보면 되겠죠. 다만 북한이 이 소형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는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이제 이 DIA 보고서에 입각을 해서 북한의 핵 개발이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을 더 위협하지 말라,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지금 여름 휴가 중이죠. 그래서 뉴저지주 또 골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배드민스트에 있는 이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네. 여기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대한 논평을 이제 기자들이 요청을 하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파이어 앤 퓨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예. 네, 이 김정은은 정상 상태를 넘어서 매우 위협적이다, 이런 메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근데 지금 6시 오늘 55분에 긴급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에 따르면 북한 전략군이라고 그러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영부대죠. 네, 맞습니다. 전략군이 화성 12호로 괌 포위 사격 작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의의 시간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공격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엔 안보리 그 제재 결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미국의 그 제재와 그 압박에 대해서 이제 그 같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시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운영부대이죠. 그 전략군. 이 미국을 향해서 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 화성 11호 괌 주변에 대한 그 포위 사격을 위한 그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의 시각이 발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그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실제 이제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일단 보냈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그 미국 측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게 좀 굉장히 좀 이게 우리가 지금 주목돼야 될 부분이 포위 사격입니다. 그러니까 괌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괌 주변 해상에 쏘겠다는 거죠? 해상에 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해상 봉쇄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역에 배들이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도발에 가까운 도발이죠. 공격에 가까운 이제 행위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공격 선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있기는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이 그 아시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완전히 왕따 고립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 강대 강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것이 해석이 되는데 이 ARF 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의장국인 필리핀은 그 어제 열린 그 ARF 그 외교장관 회의 그 결과물로 이제 그 의장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장관들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그 모든 의무를 그 즉각 안전하게 그 준수할 것을 이제 북한에 촉구를 했고요.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그 완전하고 그 검증 가능하며 그 불가역적인 그 비핵화를 그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대한 그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그 긴장 완화를 위한 그 대화의 그 유리한 환경 조성의 중요함을 강조를 했고 또 이 문재인, 이 한반도의 그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그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에 대한 그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달에 그 천명한 이른바 그 베를린 구상과 남북대화 제의 등에 대한 그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그 쌍중단, 쌍계 병행 등 그 중국이 주장하는 그 해법에 대해서 이 참석자들의 그 주의 환기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문구도 성명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미국 관계도 이게 심상치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제 그 중장 이상의 별들에 대한 군 인사가 있었죠? 네. 군서열 1위인 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공군 출신이 임명이 됐죠. 네. 그 새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그 정경두 현 그 공군 참모총장이 그 내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2년 만에 다시 그 비육군 출신이 이제 그 기용이 됐습니다. 합참 의장의 그 군 기수가 단번에 그 4, 5년 낮아지면서 그동안 육군 대장과 그 중장으로 그 주요 직위에 있던 육사 그 37기에서 39기. 이 37기가 그 문제의 37기죠. 네. 그 이제 한꺼번에 그 옷을 벗게 됐는데요. 이 공군 출신의 그 합참 의장 이양호 의장 이후 그 24년 만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면 안 된다는 입장, 천정배 전 대표로부터 들어봤죠. 자, 오늘은 출마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당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요. 네. 이현주 의원님 말고 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저 빼고 다 반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이렇게, 또 다른 분들도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의견들은 꽤 있습니다. 예. 어제 비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자신을 던져서 출마하겠다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출마 자체에 대해서 출마 전에는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출마하시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그것은 본인의 선택 아니겠나. 그래서 출마 자체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더 이상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소모적이고, 오히려 경쟁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저도 출마, 예정자로 이렇게 거론이 그렇죠. 되고 있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입장이 곤란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 이제 출마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의견을 구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제 각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각오라는 게 뭐냐면 출마를 하실 경우에 분명히 반대가 많이 있을 거고, 좀 반대가 굉장히 강할 텐데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라든가 앞으로 닥쳐있는 정치 일정들이 굉장히 험난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나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오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는 출마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선당후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이제 당내 상황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기왕 출마를 하셨으니 이제 건강한 경쟁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어떤 당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혁신전당대회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당후사도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출마의 어떤 당위성 이런 거 명분 이런 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출마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는 무슨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전혀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분들의 입장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다만 이미 출마를 결심을 하셨는데 계속 반대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또 명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뒷짐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실제 현장을 가보면 어쨌든 간에 누구든 나서서 다 같이 이렇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 좀 나서야지 지금 어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목소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전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외에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예? 네. 이분들의 논리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하기에 이번에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왜냐하면 후보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분명히 빨리 나왔다는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선 패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야. 후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있는 거고요. 사실은 선대위나 또 이런 지도부에 또 많은 책임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한테만 있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유로 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나오시기 전에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릴 수도 있고 그 의견들이 또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마 기자회견 이미 하셨고 그래서 이제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저같이 이제 저는 이제 젊은 편인데 출마를 그때 고려를 할 때 저 스스로도 이 당이 뭔가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고 또 우리 당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논쟁하는,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그런 혁신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런 어떤 출마의 어떤 논쟁으로 계속 지속되면서 좀 소모적 논쟁으로 간다면,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간다면 이게 실망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괌 해역 주변, 괌 주변에 화성 12호로 이 공격을 할 수 있다, 위협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북한이 지금 백령도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백령도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오는 속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게 정신이 없어. 아니 근데 중요한 속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현주 의원께서는 젊은 편이 아니라 젊으시죠. 예. 네네. 그런데 네. 그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탈당 출당 조치는 이제 없다라는 거 정리가 된 모양이던데 어쨌든 이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고문단의 주장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뭐 저는 사실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뭐 이유가 있는지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출마가 좀 늦지 않았습니까? 사실 출마의 결정이요. 그래서 당 내에서 이런저런 어떤 그 다른 출마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많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경쟁 레이스가 사실상 벌어진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안 대표께서 출마를 하시면 그 판이 이제 뭔가 이렇게 깨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출마 자체의 갑론을박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평가 중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논쟁이 벌어지면서 당내에 좀 분열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뭐 그분들의 어떤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당연히 그것은 듣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설득할 책임이 또 안철수 대표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원로분들이시니까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뭐 못하게 한다. 그것도 또 저는 뭐 결심을 하셨으면 각오하신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각오를 또 존중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그 출마 전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역시 반대가 거셀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한 방향으로 뭐 합의해서 이것은 출마는
안 된다,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이 상태로, 찬반이 있다, 뭐 이런 정도고, 그만큼 본인의 각오와 만약에 나오신다면, 이것은 상당한,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님께서 책임이 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물론 이게 27일이죠, 지금 전당대회가, 그죠? 네네. 27일날 전당대회 결과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탈당이라든지, 예?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이 우리 국민의당이라는 것이 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창당이 됐겠지만, 어떤 새로운 노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당제를 기치로 한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모인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특정인의 출마를 가지고 탈당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만약에 탈당을 하신다면 무슨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뭔가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앙금이라든가 뭔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본인의 어떤 출마의 정당성을 전당대회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나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실망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당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당을 살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북한 관련 소식이 연이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볼 건 알아봐야죠. 7시 40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현재 가장 어려운 구간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입니다. 지곡 나들목 부근인데요. 대형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옆으로 넘어진 사고입니다. 대전 방향 전 차로가 차단 중이고요. 반대 방향 1차로 막고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곡 나들목을 통해 미리 우회하시는 게 현재는 좋을 듯 싶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40분 소요되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정체인데 이 구간은 15분, 다시 여의도 구간 통과하는데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15분 정도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정보당국, 미 국방부 정보당국이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런 소식. 그리고 오늘 오전, 오늘 새벽 6시 55분에 전해진 소식이죠. 북한이 괌을 화성 12호로 포위 사격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의 시각에 동시다발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YTN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겁니다만 그 이후에 연이어 나온 발언입니다. 백령도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발언.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긴급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새벽에 전해진 6시 55분에 긴급 속보로 전해진 건데 북한의 전략군이라고 있죠. 이 전략군이라는 게 이게 탄도미사일 운용부대를 전략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략군이 미국을 향해서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화성
화성 12호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겠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 포위 사격이라는 것이 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라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어떤 군사적 개념보다도 예. 이제 우리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인정해달라.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미국하고 어쨌든 트럼프하고 맞짱 뜨겠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지금은 정말 일촉즉발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큰 빅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북미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요. 실제로 지금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그 말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포위 사격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포위할 할 정도는 아니고요, 군사적으로. 예를 들어 포위 사격한다는 제가 말뜻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예. 그 ICBM을 직접 쏜다기보다는 SLBM, 예. 잠수함을 예. 이제 괌 주변에 쭉 배치해놓고, 예. 미국은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북한 전역을 잠수함으로 사실상 포위하고 북한을 집중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북한은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예. 잠수함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예. 때문에 포위 사격이란 말은 좀 뻥으로 들리고요. 어쨌든 괌을 앤더슨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들이 보유했다. 거기다가 더 큰 핵심은 핵 있잖아요, 핵. 예. 핵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 붙여가지고 직접 괌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이런 발언 같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발언이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 이런 그 북한의 발언을 이게 그냥 듣고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을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말폭탄을 이제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노와 화염과 그렇죠. 분노. 예, 맞죠. 몇 시간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 실제로 트럼프 지지자들 심리는 어떠냐면, 미국으로 오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한반도는 항상 불안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났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대신에 미국으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은 봉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트럼프가요. 네. 저는 트럼프가 당분간은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공격할 거 아닙니까? 미사일을 제거하려면. 근데 실제로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보를 정확히 아느냐. 만약에 미사일 정보를 정확히 알면은 실제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예방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고, 지금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위치 정보를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아마 최대한 정보 예산을 늘리게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미 국방부의 정보 당국의 발표를 워싱턴 포스트와 CNN이 보도를 한 거죠. 이 네. ICBM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 개발에 성공을 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은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ICBM급 핵무기를 이미 내년에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 지금 그 재진입 기술만 하면 완벽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리 가난한 나라지만 북한은 핵하고 미사일에 국가의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내년 김일성 생일 이 정도까지는 핵 미사일 ICBM 완성 선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총동원하고 김정은도 거기에 집중하고 하기 예. 때문에 내년 봄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백령도는 물론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을 한 것이 지금 조금 전에 YTN 속보로 전해졌는데, 이 백령도까지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로 하는 건 다 성동격서예요. 실제로 거기 때릴 가능성이 낮아졌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령도 서울 아닌 다른 곳에 대한 위협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첫 도발한 게 사실 좀 째째하게 도발했잖아요. 목함질에. 예. 그게 김정은 도발 첫 작품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도 무슨 구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북한이 한 게 아니라는 걸 발뺌할 수 있게 은밀히 천안함이라든지 과거에 연평도를 직접 공격했잖아요. 예.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김정은도 핵 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발을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자기 편에 안 들거든요. 공개적으로 막 도발을 하면. 그래서 여전히 한국에 대한 도발은 아주 은밀하게 부인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도발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요. 아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북미 관계에서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자, 어떤 변화, 어떤 상황이 지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무력 대 무력이 충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50% 이상은 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한 10% 이하다. 10% 이하다라고 보여지고, 김정은도 내년 봄까지는 핵 미사일 기술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력 도발을 할 수 있겠지만, 완성하기 전에는 본인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전까지는 북한의 선제적인 도발로 이 확전되는 상황은 있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미국이죠. 이제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저는 김정은보다도 예측 불가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금 정치적 성향을 트럼프가 보여줘 왔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발 대북 무력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북 도발한 다음에 핵 미사일 완성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북 공격을 한다면 올해가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8, 9월 위기설 나오는 이유도 북한발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트럼프발이다. 근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북한이 내년에 ICBM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 손 놓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는 실제로 강경파들은 한반도 전쟁 나면 어떠냐, 미국 도달 미사일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강경론이 나오는데, 이게 한반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좀 신중하지 못한, 이야기고,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의 강력한, 어쨌든 미국 내의 준계엄적 상황의 조성, 그를 통해서, 북한을 치겠다. 이런 방식 아니면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다, 이 안보 위협이.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금 전쟁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돼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도 예측 불가해요.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국내 정치하듯이 외교 안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베를린 구상 폐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이미 폐기했어요. 왜 폐기했냐면, 트럼프랑 통화할 때, 지금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근데 베를린 구상 발표할 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미사일 발사 직후였어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화하자 그래놓고 지금은 대화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와 전화통화에서 베를린 구상을 폐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때 상황 지금 상황 다름이 없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정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부터 전해진 이 속보를 가지고 국회의 대북문제 전문가시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